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엠파렘이 다 해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임정 공동저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엠파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고 엠파렌 사이트 그리고 UX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해서 이제 PC 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을 켜주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엠파렌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럼 우측에 이렇게 엠파렌이라고 하는 광고 검색 결과도 뜨고 중간에 이렇게 워크플로우 툴이라고 이제 상위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게링 스타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책의 처음에 1장에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이메일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Gmail 사용하는데 제가 Gmail을 이제 워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동나서 이렇게 동일한 이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숫자를 붙이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해라 라고 하죠. 그러면은 해당 이메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일함을 보시면 Verified Your Email이라고 뜨고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증을 하면 이렇게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강의 자료에서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풀네임, 이름, 계정명을 입력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 경우에 있는 이름은 본네 이름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특수문자랑 대문자를 섞어서 써주시도록 하고 이 어카운트 네임이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이 엠파렌 클라우드가 주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름을 이제 편한 것으로 본인의 예명이나 자주 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처음에 회원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주 동안 트라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시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설문조사가 뜹니다. 그래서 너의 컴퍼니 사이즈는 얼마니? 저는 혼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팀은 어디니? IT 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어떤 걸 좀 편하게 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쿼리, 데이터베이스 접근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저는 뭐 구글로 검색했다.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 아닌 다른 동료들을 초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부분은 좀 더 끝나게 되고요. 처음에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사실 엠파렌이 설치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듭니다. 20유로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셀프 호스팅이라고 내 컴퓨터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직접 엠파렌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돈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 내 컴퓨터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설치를 하다가 이제 본연의 엠파렌을 즐기지 못하고 탈락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하고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엠파렌 클라우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인프런 챌린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팝콘에서 이제 인프런 그 챌린지에 엠파렌 클라우드를 제공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릭하게 되면은 엠파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보신 것처럼 예명 그리고 앱 엠파렌 클라우드 이렇게 뜨죠. 이게 이제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릭하셔가지고 북마크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라이브 데모 하기 뭐 처음부터 시작하기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상단에 보시면 얼만큼 이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은 사용할 수 있지만 2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셀프 호스팅을 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만드셨다가 이제 까먹고 백업하지 않으면은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축소해서 잘 안 보이는데 살짝 이렇게 졸여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버뷰, 퍼스트, 퍼스널, 챗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르고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 파일을 만드는 걸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엠파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파일 개념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업무 흐름입니다. 업무 흐름. 내가 자동화 하려고 하는 거, 요약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업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자 모형의 캔버스가 나타납니다. 사이드바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기 혹은 빌드 AI로 하기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제 빌드 AI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AI가 등장을 하면서 내가 자연어 그러니까 대화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면은 지식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의존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로직을 파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이동 캔버스거든요. 요걸 캔버스라고 하는데 위 아래 이동은 휠 그리고 좌우 이동은 쉬프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노드를 이제 클릭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노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워크플로우는 노드와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가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가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나가 기능을 하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첫 번째 노드는 반드시 트리거라고 하는 노드가 셋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 자동으로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트리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수동으로 트리거 하기 요거를 누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영어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웹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번역 기능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 보셔도 됩니다. 훨씬 더 보기 편하죠. 근데 검색하실 때는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하나의 노드입니다. 이게 하나의 노드고 전체가 워크플로우라고 했으니 하나 이상의 노드가 워크플로우를 구성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위에 버튼이 있는데 실행 버튼 그리고 활성화 버튼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비활성화 버튼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되게 되고 지금은 그냥 워크플로우 실행하는 실행 단추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화면으로 초록색 테두리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황색 번개표가 나타납니다.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버튼이 나타나겠는데 이거 누르나 이거 누르나 똑같지만 지금 노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원복하기 위해서 컨트롤 Z 이런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엠파렌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 자료에 책 자료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드래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왼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겠는데 확대 축소를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줌 피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노드가 막 어지러운 상태면은 이렇게 정리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버튼 노드 추가하기 그리고 이렇게 커맨드 바 사용하기 메모장 그리고 AI 기능까지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 노드 판넬 정도랑 이 메모장 사용하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엠파렌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그 트리거 매뉴얼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간단한 우리가 이제 노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 이런 것들을 한번 쳐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냐 라고 하는 이제 요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탭이랑 요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냥 단지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될 edit field라고 하는 요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면 요건 뭐냐면 이제 노드를 들어오는 데이터, 나가는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드는 왼쪽에 있는 들어오는 데이터, 그리고 파라미터, 그리고 나가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노드는 이렇게 왼쪽으로 버튼 눌러서 이동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execute workflow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클릭해서 여기다가 print 해놓고 hello world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컬럼 이름이고요. 이게 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릭을 하시면 요 execute 스텝을 누르시면 노드가 실행되는데요. 그럼 그 실행된 결과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뜨게 됩니다. 프린트 컬럼에 hello world가 나왔다. 이거를 캔버스로 나가볼까요? 요거 바깥 버튼을 누르시거나 X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실행됐고 이 트리거 이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킨다, 워크블로 실행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켜서 edit field로 갔는데 얘는 데이터를 받은 게 없어. 그냥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노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졌다. 아이템은 뭐냐면 얘가 출력하는 데이터 행위 한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노코드 툴의 가장 단점, 일반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실행하는데 디버깅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지 이런 게 안 되는데 친절하게도 엠팔에는 여기 안에 있는 값에 데이터가 막 바뀐다. 그러면은 너 지금 실행한 거랑 바뀌었어.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실행된 기록들이 두 번째 스텝인 요 execute 스텝을 누르시면 전환돼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 이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노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편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은 기본적인 엠팔엔 유저 인터페이스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클릭하시면서 차차 알아가시면 되는 부분이라 너무 한 번에 배우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